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미니 컨퍼런스에 관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미니 컨퍼런스는요 8월 29일 일요일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된 것처럼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같이 만나서 서로가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영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할 것인가, 싫어하지만 가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영재 아이들은 이 좋아하는 일,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일을 집중하려고,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다가 보면 학교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싫어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끔 아주 정말 복받은 엄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에요, 가끔. 어떤 거냐면 능력도 출중해요.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는 정말 공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회에서 원하는 가치 있는 일, 그런 것도 대단히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우수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도 집중하지만 또 부모님이나 사회가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잘하는 그런 그런 영재 아이를 둔 부모님을 만나요. 가끔 만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상담할 때 아유,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엄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아이들, 뛰어난 아이들 보면은, 대개 가보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일을 하려고만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또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공부, 이런 거는 안 해요. 등한시해요. 등한시하고 굉장히 우수해요. 아주 뛰어난데 정말 자기가 파고드는 일을 막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파고드는 일 좋습니다. 그런 일 해야죠. 그렇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일, 사회에서 가치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수하다, 영재다, 그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사회에서 오는 보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 사회에서 오는 보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됐다? 또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종합할 것이냐, 조합을 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는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영재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흥미로워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 오면 우리 아이는요, 뭐 로봇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아이는 우주 천체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뭐에 빠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학교 공부하는 데는 흥미를 잃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에서는 그냥 대충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만 빠져서 그냥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활동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꾸준히 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긍정적인 결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자아가 잘 형성이 되면서 정말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때로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즐겁고요. 행복해.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시간이 정말 괴롭죠. 이렇게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적인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요. 내적인 동기부여. 자기가 흥미로운 일, 좋은 일 하게 되면 내적 동기부여가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게 돼. 아주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수한 아이를 키울 때 정말 그런 거를 키워줘야 된다고 늘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빠져서 계속 그것만 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돼요. 부정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목표가 사회적인 목표를 얻지 못해요. 사회적 목표는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된다.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약해지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학교 공부를 해라, 학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 사회적인 친구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세상에 빠져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목표의 가치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싫지만, 싫어하지만, 그러나 가치로운 일을 하게끔 했을 때의 결과예요. 결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까 거와 약간 반대예요. 첫째는 사회 적응이 잘 돼요. 사회 적응이 잘 돼요. 예를 들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아주 영재고등학교에 힘들지만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좋은 보상들이 오잖아요. 야, 너 대단하다. 주변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너 대단하다.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죠. 적응이 굉장히 좋고 프라이드도 막 생겨요. 사회적인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보상들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영재학교 가서 졸업하고 또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보상이 와요. 그러나 이제 영재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게 되죠.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가 거기 가서는 중간밖에 못할 수 있거든요. 중간밖에 못하는.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밖에 못하니까 거기서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우리 교수님 아들 한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걔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민사고에 갔더니 중간도 어려운 거야, 중간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걸 겪고 나가면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변호사가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또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아의 위축이에요. 자아의 위축. 내 자아가 위축돼서, 예를 들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내 자아가 자꾸 위축돼요. 참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 과정이 힘들어요. 계속 참아야 되면 자아가 위축돼요. 자아가 위축되는 것은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센 아이들,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자꾸 위축되잖아요. 위축돼. 자아가 굉장히 위축돼요. 이렇게 되면요, 겁이 많게 돼요. 두려움이 많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되면은 내가 자아의 그 위축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틱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적 동기가 약해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동기가 약해요.
이거는 외적 동기가 강해지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약해져요. 외적 동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렇게 이 두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싫어하는 일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합을 잘 해야 돼요. 누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일도 참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갈 때 고3 학생들 1년 내내 정말 싫죠. 아주 지옥 같은 1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고3 때. 그런 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야 되죠. 한국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자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때로는 아니면 조금씩 견뎌내고 참고 해나가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잘하면 엄마가 안 시켰는데도 아이가 스스로 그걸 조절 잘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엄마가 복받은 엄마예요. 그런 엄마가 바로 복받은 엄마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아기, 발달 단계 보면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은 싫어하는 일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놓자면 좋아하는 일을 90을 시키고 싫어하는 일을 10 정도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 교학년, 중학교 올라가면 때는 싫어하는 일을 조금씩 하게끔 부모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도 그렇게 한다.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된다.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힘든 일, 어려운 일, 좀 짜증나는 일 이런 것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거, 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육학적으로는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디스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좋아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일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일 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강한 훈련.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세계에서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됐나요? 강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 훈련이 너무 강하면 자아가 위축되고 그냥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를 늘려나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이는 그 아이가 강한 사람으로 크지 못해요. 나중에 힘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가르쳐주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하게 할 것인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두 가지의 그 딜레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정말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